국회에선 의석 비중이 60%가 안 되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싹쓸이하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등교 개학 이틀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의회가 다음 달이면 4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반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는데 3분의 1인 민주당 의원들이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후반기에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공에 103석인 통합당은 힘이 붙인 듯 장외투쟁을 하던 20대와 달리 읍소에 가깝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다수당이 뒤바뀐 포항시 의회에서는 정반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 19명인 미래통합당은 의석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는데도 의장과 부의장, 의회 운영위와 자치행정위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10석인 민주당과 3석인 무소속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칠용 의원은 특정 정당의 독식 폐단을 줄이겠다며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처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 개원을 했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통합당이 80%를 차지하는 경북도 의회도 민의를 받아들여 협치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도의회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개 시군의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정치할 수도 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표결하면 6대2로 어차피 부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자칫 2년 전 볼성 사나운 퇴장 장면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포항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상대당을 향해 승자 독식한다며 나무라고 있어 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대책위원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19살 이상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주민 55.8%는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44.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핵폐기물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수원을 믿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추가 건설 위험성이 없어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이 등교 개학 이틀째인 지난달 22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개학 당일인 지난달 20일 학교에 오지 않았다가 담임교사의 연락으로 등교한 뒤 설사와 복통 증상으로 조퇴했고 이틀 뒤 22일 오전 10시 40분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가수는 A군의 주요 사인은 급성 폐렴이고 팔과 다리에 생긴 멍이 폐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멍자국은 개인 사정으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의 영업 손실액을 정부가 너무 낮게 책정해 병원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은 적자의 절반을 영주시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영주시 재정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손해보는 비용은 다 보전해 줄 테니 일단 병실부터 비워라. 정부 약속을 믿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70여일간 운영된 영주 적십자병원.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통보한 손실 보전액은 6억 2,800만 원. 병원 자체 추정액 16억 9천만 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비워두느라 생긴 손실액은 병상 단가에 비워둔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병상 단가의 기준이 과거 입원 환자 수를 평균 내 정하다 보니 다른 병원이 하루 20만 원을 적용받은 반면 아직 개원 2년 차인 영주병원은 8만 원 선에 그친 겁니다. 지난 18년 7월 달에 개업을 해가지고 개원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금을 산정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병원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장 등 부대 시설 손실분까지 더하면 병원이 계산한 손실액은 약 26억 원. 그런데 영주 적십자병원은 적자액의 절반을 영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원했습니다. 추가 손실 지원이 없다면 영주시가 1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특히 영주 적십자병원은 대구 환자 전용 병원으로 운영됐고 실제 치료 환자 187명의 90%가 대구에서 이송되온 만큼 대구 환자 돌보느라 진 빚을 영주시가 떠안는 게 맞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영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관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영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영주시 재정이나 영주 적십자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올겨울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병원들의 동참이 이전만큼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341명으로 사흘째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 환자는 1,263명, 완치율은 94.5%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78명입니다. 내일부턴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의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해당 시설의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북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줄고 근무 형태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돌봄 등 삼중고를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경북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의 여성단체가 지난달 지역 여성 3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가 전체 70%를 넘었고 임금 삭감과 임금 체불은 12.5%, 업무량 증가는 18.9%로 나타났습니다.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을 비롯해 단축 재택근무가 많았고 청소나 잡초뽑기 같은 업무 변경도 있었습니다. 임금 삭감 방식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암묵적 합의가 48.4%, 강요에 의해 임금이 삭감됐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교 등교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서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삭감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월, 4월, 5월은 한 5, 60만 원 정도 지금 이 사례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 학교는 연차까지 강제 사용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내년에 받을 연차 수당에서도 임금이 손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은 감염에 의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고 돌봄 어려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확대와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게 긴급 사태 되면 그 불안정한 게 더 드러나는 거죠. 여성단체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추락 사고 후 운항이 중지됐던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약 2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해병대는 작전 재개를 위해 약 16개월간 4단계 비행 재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마리논의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했으며 다음 달 초부터 해병대 제1항공대대에서 본격적인 작전 비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었던 로터 마스터는 열 처리 오류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7호선 일대에 대해 교차로 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국도 7호선 내 교차로 신호 제어기를 경주시와 울산시 교통관제센터와 연결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주시 외동읍 공단 일대는 신호 주기를 20초로 상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조성한 120헥타르 규모의 팥 생산단지에서 수확하는 팥 전량을 수매하고 새로운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팥 수매 계약은 다음 주까지 재배농가와 우리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체결하며 오는 12월 팥 주산지 유통가격을 근거로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산량이 많고 향이 좋은 고품질 팥 종자인 아라리를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덕군 강구면 배수터널 발파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오늘 영덕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발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이미 낡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에 금이 가고 창틀이 벌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올해 태풍이 오기 전 배수터널을 완공하기 위해선 발파 공법이 불가피하다며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 최고 기온이 4에서 6도가량 내려가 조금 선선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경주와 포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경주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번 여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될 정도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8도, 경주 30도, 영덕 27도, 울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릉 낮 기온 25도, 독도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날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상수도 사용량을 원격 검침하는 시스템이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전역에 구축됩니다. 울진군은 수도미터 원격 검침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